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혁 변호사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관절을 나가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답니다.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문에는 안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절을 나서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건 저번에 담화를 할 때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죠. 역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이죠. 유혈 사태가 우려됐기 때문에 사실 양보를 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양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유혈 사태가 날 뻔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출두를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나라는 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할 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바로 상식, 그리고 또 법치,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공정상식 법치, 공정상식 법치,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사실상 모두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이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다 무너져 버렸다, 참담하다, 암울한 세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법을 수호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법을 수호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검찰총장으로서 이 나라 법치가 무너졌다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말 무법천지다. 이제 이 나라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중후정치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 정치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그 뭐 비도덕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도덕이 없는, 지금 법이 없는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젊은이들이 각성한 것, 젊은이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성세대들은 다 썩어 빠졌고 벌써 법치가 무너졌고 다 오물이 묻었고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공산화될 위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친북, 친중 이렇게 돼가지고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인민민주주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탄압되고 마치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될까봐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놔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지금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50 여기만 빼놓고는 세대 포위가 될 정도로 2030과 6070이 함께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이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데 6070만으로는 벅찼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6070은 사실은 이 나라에서 이제는 주역에서 물러나는 세대인데, 이 405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들이 완전히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0대, 20대, 30대, 18세부터 29세까지, 그리고 또 30대, 여기 18세부터 39세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우리 자유시장 경제, 여기에 아주 강력한 우굴로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정말 흐뭇하고 다행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흐뭇하고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후 2시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한다.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비서관 회의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소집한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관절을 나서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비서실장한테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들의 어떤 그 무법적인 어떤 그 시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일단의 반국가적 내지는 반헌법적 세력이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지금 장악하고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갖다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구태타죠. 입법 구태타고 국회 구태타고 그런 세력에 대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마
수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재판을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자주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가 16일 날이죠. 이 탄핵 재판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이 재판 과정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엄의 정당성,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떤 선관위의 얘기, 내지는 어떤 국회와 관련된 어떤 국회에서의 일당 독재, 내지는 또 우리나라에서 암약하고 있는 어떤 간첩의 활동, 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뭔가 그러니까 국회 탄핵 심판 여기 국회와의 탄핵 심판전에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뭔가 스모킹 건, 히든 카드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고요. 아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있는 기일에 그때는 나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에다가 답변서를 냈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계엄이 그 선관위와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더 구체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을 통해서 이게들이 이제 헌재에 들어가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서울구치소로 간다고 합시다. 지금 뭐 서울구치소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면서 모든 이슈를 블랙 이슈 완전히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완전히 빨아들이죠. 완전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금 뉴스는 뉴스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빨아들여 가지고 그 중심에 놓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놓여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러면 국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을 지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구속이 됐다고 지금 갇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래서 뭐 지지율이 뭐 빠진다든가 내지는 뭐 우리 자유 보수 우파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든가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항상 역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도 이제 50%가 넘어갈 것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국힘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의 어떤 그 열화 같은 불길이 다시 더 타오를 수도 있고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관절을 나서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팍팍팍 잘 싸워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아이고 지금 뭐 공수처에 의해서 저렇게 뭐 갇히는 거 보니까 힘도 없네. 그리고 저 이재명이가 지금 힘이 엄청 많은가 보다. 이재명이 무섭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 없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또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말이죠. 저번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신업 TV입니다.